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신하스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면 재테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끔씩 세상에 모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는 되고 싶지만 리스크는 싫은 거야. 돈은 벌고 싶지만 무손실, 무위험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예적금만 하죠. 겁나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와 금융시장 체제가 확립된 이후로 예적금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슬프게도 없어요. 현금만 차곡차곡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현금은 매년 확정적으로 그 가치가 평균 7%씩 하락하는 자산이고, 요즘 예적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언제나 시장에는 예적금보다 더 좋은 재테크 옵션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경험했던 대세 상승기에는 주식이 그랬고, 대한민국의 재테크 불패라고 불려왔던 부동산이 해당되겠죠? 자, 근데 지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하락하고 있어.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예적금의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예적금의 비중을 올리고 있지 않아요. 요즘 뭐 금리 10% 넘어가는 적금들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예적금 말고 다른 걸 해야 하나?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품들, 약관들 잘 보시면은 금액 한도가 뭐 10만원, 100만원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미끼 상품이죠. 그래서 단순히 금리만 가지고 예적금이 최고다 라고 말하기에는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조금 모순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원금 손실도 싫고 리스크도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테크는 또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ELB라는 상품입니다. ELB는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의 줄임말로 어렵죠? 특정 지수나 종목의 주가에 연계되어서 수익률이 정해지는 상품입니다. 일정 기간 지난 시점에서 지수가 하락하지 않으면 미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지수가 하락을 해도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짜여진 상품이니까 사채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채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됩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증권사나 상품에 대한 광고, 권유 영상이 아닌 만큼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얼마 전에 청약 모집이 끝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한 키움증권의 400회 ELB를 예시로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게요. 꼭 키움증권에서만 ELB를 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증권에서들도 ELB, ELS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ELB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배우시고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시장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화면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동일 조건에서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다른 증권사든 아니면 다음에 다른 좋은 조건, 다른 ELB를 발견하시면 그때 냉큼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LB는 이렇게 증권 어플을 키면은 팝앱 형태로 광고를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서 금융상품 쪽에 보시면은 보통은 ELS, ELB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지금 모집 중인 ELB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위에 걸로 볼게요. 제 400회 ELB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 특정 조건 충족 시 수익률 연 6.2%, 조건 미충족 시 최대 손실률 0%, 말 그대로 저위험 원금 지급형 상품입니다. 만기 3개월짜리이고 주가 기준이 되는 기초자산은 삼성전자였어요. 금융투자 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에 따라도 원금 지급형 ELA는 저위험 상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초저위험 ELB가 없는 이유는 ELB는 어쨌든 예금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금 지급형 ELB에서 원금을 잃는 상황? 키움증권이 망하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물론 세상이 팍팍하긴 하지만 키움증권이 망할 걱정 때문에 ELB를 못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들은 영상 그만 보고 예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돈은 조금 덜 벌겠지만 뭐 5천만 원까지는 안전하니까요. 자, 상품 계열을 보시면 종목명 나와 있고 기초자산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준으로 한다 알 수 있습니다. 모집총액, 액면가액 이런 부분들은 스킵해도 될 것 같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최소 청약금액 100만 원입니다. 1증권당 액면가액, 발행가액이 모두 다 만원이기 때문에 최소 100주부터 청약이 가능해요. 그 밑으로는 아예 청약도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금리 예적금들이 사실은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미끼 상품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ELB 같은 경우에는 최대 청약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인 기준에서요. 대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된다면은 안분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상품도 나쁜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서 최종 청약률은 167% 정도가 나왔고 안분 배정으로 결정이 되어서 청약 금액의 약 59% 정도를 배정받게 된 상품이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납입일은 12월 1일. 이거 지났죠? 여러분들은 지금 못해요. 발행일 12월 2일. 그리고 3개월짜리 상품이었으니까 만기일은 내년 3월 3일이 되게 됩니다. 이때 보장받은 원금이랑 같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기 예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죠? 근데 파생결합 사채인 만큼 예금보다는 이율이 높으니까 예금 대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ELB도 그렇고 ELS도 그렇고 뭐 다른 채권이나 주식 매수를 할 때에도 그렇고 내용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질러버리면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거지. 돈은 정말로 소중하고 그 소중한 돈은 공부를 하고 넣어야 돼요. 아니면 뭐 피터 린치 보는 거지. 권리의 내용 살펴볼게요. ELB는 주가 연계 상품인 만큼 기초 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주가 추이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최초 기준 가격 평가일에서 만기 평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밑에 손익 구조를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만기 평가일에 삼성전자 보통주의 최종 기준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 1000% 초과인 경우에 원금 플러스 세전 연 6.21%, 1000% 이하인 경우 원금 플러스 세전 연 6.2%. 이거 뭐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3개월 안에 1000% 상승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냥 확정적으로 6.2%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냥 약정 기간 동안 사채 잘 넣어두면은 원금도 보장해주고 수익도 예적금보다는 많이 줄게, 이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ELB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라는 이름에서 겁먹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구조가 간단하죠. 손익 구조 그래프로 보면 더 직관적입니다. 3개월 뒤에 삼성전자 보통주의 주가가 지금보다 1000% 오르면 6.21% 주고 못 올라도 6.2% 주는 거예요. 원금 손실 없습니다. 기초 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 실험입니다. 뭐 데이터를 이용하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6.2% 확정이에요. 1000% 못 올라. 근데 1000% 못 올라도 수익을 줬는데 이거 예적금보단 좋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즘 금리 조금 높아졌다고 예적금하고 뭐 금리 0. 몇 % 더 높은 곳 찾아가지고 예금 깨고 거기로 이사 다니고 금리 노마드족 이러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ELB 하는 편이 훨씬 유의미하고 낫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키움증권에서 해당 ELB를 가입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떠요. 제 투자 성향은 ETF와 해외 주식 위주이기 때문에 공격 투자형인데 해당 투자 상품 등급은 저위험이다. 이거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지만 기대 수익률은 너 원하는 것 대비 크지는 않을 거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적금보단 높으니까 납득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해도 다시 한번 알려줘요. 내 투자 성향은 공격 투자형 1등급인데 이건 원금 지급형, 원금 보장이 되는 거고 저위험 4등급이다. 계좌 비밀번호 입력하고 진행하면은 청약 신청 몇 개 할 건지 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가 1주당 10,000원, 최소 금액은 100만원. 그러니까 청약 수량 이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정말 쉽죠? 이렇게 간단한데 괜히 모른다고 이름만 듣고 겁먹어서 안 알아보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서 예적금만 하고 그러면서 부자 될 거라고 하고 돈은 벌고 싶고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뭐든 공부하고 알아보고 투자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나아가는 거지. 지금 이 영상을 중간에 끄지 않고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우리같이 예적금 수익보다는 높은 수익률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화이팅 하도록 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하는 시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